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자, 오늘은 농업과 관련된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과 관련된 문제는 구체적인 지역을 찍어주고 이 지역별로 자, 농업의 특징을 비교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 농업 특징은 주요 농업 지표들을 그래프로 그려줄 거고요. 그러면 세 지역 혹은 네 지역을 연결한 이후에 선택지를 푸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까지는 주로 도 단위로 출제를 했습니다. 도별로. 원래는 6월, 9월 달 다 시군 단위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시군 단위로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짧게 설명해 드리고 6월달, 9월달에 나온 문제 패턴을 보고 이런 내용을 준비해서 들어간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들, 문제풀이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주요 농작물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농작물은 크게 네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쌀, 맹류, 과수, 채소 요 네 가지를 물어볼 건데요. 저 요 네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쌀은요. 우리 농촌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게 쌀이죠. 그래서 쌀은 먼저 첫 번째 재배 면적은 모든 작물 중에서 1등이다. 하지만 생산량은 2등이에요. 생산량이 제일 많은 건 채소입니다. 그래서 채소가 생산량은 1등이다.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재배 면적 1등은 쌀, 생산량 1등은 채소. 자, 그리고 쌀은 자급률이 매우 높은 작물입니다. 우리가 거의 다 국내산 쌀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급률이 거의 100%. 가장 높은 작물이 쌀이고 나머지들은 수입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쌀은 평야 지역에서 모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내기 할 때 물을 가둬둬야 되기 때문에 평야에서 주로 재배를 하죠. 그래서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의 평야 지역은 주로 이제 남서부 지역에 평야가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도별로 봤을 때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충청남도, 요 세 개의 도에서 생산량과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쌀은 평야에서 하기 때문에 기계로 한 번에 쫙 쌀을 베고 하기가 좋죠. 그래서 나머지 작물에 비해서 기계화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자, 라는 것까지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쌀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 맹류입니다. 자, 맹류는 일단 생산량이나 재배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배우는 4개 중에 생산량과 재배 면적이 가장 낮은 편이다. 가장 작다. 라고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맹류는 거의 다 수입을 합니다. 보리는요. 그래서 쌀처럼 자급률이 높진 않고요. 그리고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루가리란 말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쌀을 베고 난 이후에 겨울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겨울이 따뜻한 곳에서만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겨울이 따뜻한 곳에서 재배한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재배를 한다. 그래서 맹류 생산량이 그나마 많은 곳이 남쪽의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 세 지역에서만 거의 생산이 된다. 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리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다음에 과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과수는 이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보면 우리나라는 사과와 관련된 것들 내가 이렇게 쓸게요. 사과 플러스 알파라고 쓸게. 그래서 사과, 복숭아, 포도 이런 것들은 햇볕이 잘 비쳐야지 재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조량이 풍부해야 된다. 자, 그럼 비가 적게 오는 게 좋기 때문에 사과, 포도, 감, 복숭아 이런 류들은 경북이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경북이 생산량이 가장 많다. 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제 스타일은 귤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자, 귤과 친구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귤, 한라봉, 유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난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이 굉장히 따뜻해야 됩니다. 자, 최하늘 기온이 0도 이상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제주도에서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수는 보통 생산량 재배 면적 1등은 경상북도고요. 2등은 주로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수는 경북과 제주 요 두 군데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채소는 생산량은 1등이고 재배 면적은 2등입니다. 재배 면적은 쌀이 1등이고 생산량은 채소가 1등이다. 그리고 채소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종류 하나하나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자, 대신에 채소 생산량과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데는 전남이다라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전남 1등이다. 전남 1등. 그리고 채소가 그 시설 작물 재배 비율이 좀 높죠. 그래서 채소는 이제 시설 재배 비율이 자, 다른 작물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특히 대도시 근교 지역에서는 시설 재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데는 노지 재배로 고랭지 채소 같은 걸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시설 재배도 지역마다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건 오른쪽에 가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쌀, 보리, 과수, 채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자 먼저 정리를 했고, 도별로는 어느 지역에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좀 넓고 많은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농업 통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정리할 게 농경지 면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때까지 잘 나왔던 도별로 만약에 정리를 한다 그러면요, 농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도는 1등은 전라남도입니다. 자, 그리고 2등은 경상북도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도별로 봤을 때 특별히 제외하고 꼴찌는 제주예요. 자, 제주가 경지율은 높지만 전체 면적 자체가 좁기 때문에 농경지 면적은 제일 좁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농경지 면적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경지율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경지율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농경지 면적의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도시는 엄청 낮을 거고 농촌이 높을 건데요. 자, 농촌 중에서도 평야가 발달한 지역이 경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야가 발달한 지역이 산지가 발달한 지역보다는 경지율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만약에 전라남도와 강원도의 경지율을 비교한다면 전라남도가 경지율이 높고 강원도가 경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농경지 면적을 둘로 나눌 수가 있죠. 논 아니면 밭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 비율 혹은 자,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밭 비율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평야 쪽은 논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논 비율은 평야 쪽에서 높다. 자, 논 비율은 그러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가 논 비율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는 산간 지역이겠죠. 산간 지역이겠죠. 산지, 특히 강원도, 뭐 경상북도, 충청북도 이런 데가 이제 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시군 단위로 보면 평창 뭐 이런 강원도 지역이 밭 비율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게 제주도 같으면 밭이 100%입니다. 제주도는 현무암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지하로 막 빠지죠. 그래서 논으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밭 비율이 100%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논 비율은 평야 쪽이 높다, 밭 비율은 산지 쪽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농가 수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요. 이게 예전부터 자주 나왔던 도별 통계를 좀 알아야 된다고 하면 농가 수가 제일 많은 도는 경북이고, 자,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전남이에요. 그리고 꼴찌는 제주도. 자, 요 정도는 상식으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농가 수도 다시 둘로 쪼개면 전업 농가 비율과 겸업 농가 비율을 그래프에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업 농가 비율 혹은 겸업 농가 비율. 자, 그러면 지방의 전통적인 농촌 같으면 전업 농가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지방의 뭐 전통 순수 농촌 지역이다. 자, 그러면 전업 농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요. 자, 만약에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대도시 근처의 농촌이라고 하면 겸업 농가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겸업 농가 비율은 근교 농촌 지역이 좀 높은 편이고요. 거기다가 관광지들도 겸업 농가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제주도가 겸업 농가 비율이 높은 건 귤농사와 이제 펜션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펜션 같은 관광 산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근교 농촌이 겸업 농가 비율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설 재배 비율인데요. 자, 시설 재배 비율은 간단하게 근교 농촌 지역이 높다는 거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비닐하우스는 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 근처에 자, 비닐하우스를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시설 재배 비율은 근교 농촌이 높다. 자, 요걸 좀 기억하시면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 6월달, 9월달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까지는 도 단위로 시험 문제를 많이 냈는데 원래 6월, 9월은 다
시군 단위로 쪼개서 시험 문제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백지도에서 A, B, C 지역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A가 평창이고, B가 김제고, C가 제주의 서귀포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여기서 김제가 평야 지역이잖아요. 맞죠? 김제는 평야 지역이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과수, 벼, 채소 중에 벼 비율이 좀 높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B가 김제고, 김제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요 가가 벼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서귀포는 상대적으로 과수 비중이 좀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C가 서귀포고, 자, 서귀포에서 비중이 높은 요거 달을 과수로 찾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 남는 하나가 평창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못 찾은 게 채소니까 나는 채소. 자, 요렇게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모평도 4지역이 나왔고, 6월 모평은 요거 작물을 찾는 거였다면 9월 모평은 지역을 직접 연결하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서울 바로 옆에 남양주가 있고요. 자, 그리고 평창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라남도에 지금 해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북쪽에 이제 제주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시된 게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과 식량 작물, 과수, 채소, 기타 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파악하셔야 될 건 남양주입니다. 맞죠? 남양주가 근교 농촌이잖아요, 여기가. 자, 그러면 다른 데보다 시설 재배 비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이 가를 남양주로 자, 먼저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남을 보겠습니다. 자, 해남이 전라남도의 평야 지역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벼농사를 많이 할 겁니다. 여기서 벼농사는 식량작물에 포함되니까 이 식량작물 비율이 높은 이 라를 해남으로 우리가 충분히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주도를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과수 비중이 좀 높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남은 둘 중에 과수 비율이 높은 나를 제주로 고르시면 남는 달을 평창으로 자,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6월달, 9월달에 시군 단위로 나온 지역을 선생님이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지금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6월에 김제, 9월에 해남이 나온 케이스인데요. 자, 이런 케이스 같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가 남서부의 평야 지역이죠. 맞죠? 평야가 발달한 지역이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벼농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벼, 쌀 요런 거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논비율, 밭비율이 만약에 제시된다 그러면 논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자,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제, 해남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이와 비슷한 유형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평야 지역은 대부분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뭐 정읍이 나와도 되고, 영암이 나와도 되고, 나주가 나와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평창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자, 만약에 평창이다 라고 하면 강원도의 산간농촌 지역이잖아요. 자, 여기는 강원도의 산간농촌 지역, 고랭지 농업지역. 자,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논비율보다는 밭비율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작물은 고랭지 채소를 주로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채소 비중이 좀 높다 라는 걸 우리가 평창 같은 산간농촌의 특징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주나 서귀포, 제주도 쪽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과수 비중이 좀 높겠죠. 맞죠? 자, 과수 비중이 높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여기는 밭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밭 비율이 아예 100%라는 거, 아예 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아예 쌀이라는 쌀, 벼 이런 게 전혀 발견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쌀이나 논이나 이런 게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제주도는 과수와 밭 비율 이런 걸로 고르시고, 자, 그리고 과수 아니면 채소로 하기 때문에 자, 채소 비중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여기
자, 그런데 평창 같은 산간 농촌하고는 다르게 평창과 제주 둘 다 채소는 해도 과수는 제주도에서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과수를 가지고 제주나 서귀포 같은 유형을 골라 주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가 자, 요런 케이스예요. 자, 남양주 같은 케이스. 자, 남양주 같은 케이스는 뭐 서울 주변에 자, 농촌 지역에 해당이 될 거고, 요런 스타일은 근교 농촌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남양주가 나와도 되고, 양평이 나와도 되고, 광주가 나와도 되고요. 경기도 광주. 아니면 부산 근처에 김해, 양산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경우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 재배 비율이 다른 데보다 높다는 게 결정적인 힌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지역보다 대도시로 출근하는 비율이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 농가 비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힌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같은 근교 농촌은 시설 재배 비율이 높다, 겸업 농가 비율이 높다. 자, 이런 지표를 가지고 지역을 골라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자, 농업 지역을 조금 특징을 좀 잡아 놓으신다면 6월달, 9월달 문제 같은 비슷한 문제가 수능에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자, 정리한 내용들이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러면 9평에 나왔던 19번 문제 마지막 선택지만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남양주는 뭐로 찾아라?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걸 남양주로 골랐고요. 그리고 식량 작물 재배 비중이 높은 자, 나를 전라남도의 해남으로 골랐다. 그리고 가수 재배 비중이 높은 나를 제주로 골랐다. 그리고 남는 달을 평창으로 골랐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를 풀었었죠. 그럼 선택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지역 내 경지 면적 중 반면적 비율이 높다. 여기서 지역 내 경지 면적 중 반면적 비율이 제주가 100%이기 때문에 남양주가 아무리 높아도 제주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번에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 해발보다 높은 데서 채소를 재배하는 곳은 다의 평창이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에 쌀 생산량은 평야 쪽에서 많아야 되기 때문에 해남이 평창보다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5번에 지역 내 전업농가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가는 남양주는 대도시 근처니까 겸업농가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해남이 전업농가 비율이 전통농촌인 해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에 가는 수도권이 맞는데 나는 제주가 강원권이 아니라서 5번도 틀렸죠. 자, 이러면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준 자, 지역의 어떤 농업 유형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신다면 6월달이나 9월달 같은 시험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농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남은 기간 힘내서 최선을 다합시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